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살짝 정리해 보자면요. 저번 시간에 액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액성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다. 이때 산성은 수소양이온이 있는 용액, 염기성은 수산화음이온이 있는 용액, 중성은 수소양이온도 없고 수산화음이온도 없는 용액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전부 다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소양이온은 하이드로gen 양이온이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 이 하이드로gen 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의 몰롱도를 비교해야만 한다. 하이드로gen 양이온의 몰롱도랑 수산화음이온의 몰롱도가 같은 상태가 바로 중성이고요. 한편 하이드로gen 양이온이 수산화음이온보다 더 진하면 산성, 거꾸로 수산화음이온이 하이드로gen 양이온보다 더 진하면은 염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용액의 액성은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염산, 수산화나트륨, 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수산나트륨, 물 집어넣는데 육안으로는 얘들이 전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부 다 무색, 그냥 물처럼 다 투명한 찰랑찰랑 거리는 액체거든요. 근데 액성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 다르죠. 즉 얘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액성을 구분할 수 있어? 지시약을 이용해서 우리는 액성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로서 다양한 지시약들이 있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지시약들 어떤 거 있어? 페놀프탈레인, 그리고 메틸 오렌지, 또 BTB, 브로모티몰 블루라는 지시약이 있었고요. 리트머스라는 지시약도 있었습니다. 이 지시약들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이었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무무빨로 우리 외웠었잖아. 우리 빨로 외우긴 했지만 사실 페놀프탈레인 염기성에서는 실제 시험 해보면은 선홍색, 약간 분홍색 계통이긴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빨간색 또는 붉은색으로 나오니까 그냥 무무빨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메틸 오렌지는 차례대로 빨주노, 그리고 BTB는 노초파, 리트머스는 빨파, 이런 식으로 외웠었던 거 기억나려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BTB를 넣었더니 노란색이 됐어. 여기다 BTB를 넣었더니 초록색, 여기다 BTB를 넣었더니 파란색이 됐다. 넣기 전에는 전부 다 무색, 무취, 찰랑거리는 액체였기 때문에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염산이고 어떤 게 수산화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BTB를 넣었더니 지금 전부 다 색깔이 달라졌죠. BTB는 노란색일 때 어떤 액성이라고? 산성이다. 즉 이 용액은 어떤 용액이었어? 염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 초록색이 됐다는 건 중성이니까 이 용액은 물, 그리고 파란색이 됐으니까 염기성이어서 이 용액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액성에 따라 색깔 달라지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지시약이라고 한다. 자, 한편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게 되면은 산성 용액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이랑 염기성 용액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으로 변하는 반응이죠.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버전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사실 수소 양이온은 우리는 하이드로gen 양이온을 쓰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하이드로gen 양이온과 수산화음이 반응해서 마찬가지로 물 분자 두 개가 되는 반응,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은 말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강산인 염산이랑 강염기인 수산화듐이 좀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만나게 되면은 물속에서 이온화 될 테고, 염산은 H+랑 Cl 맛을 쪼개지게 된다. 한편 수산화듐은 Na+랑 OH 맛을 쪼개지는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즉 이 NaCl, NaOH 4개가 지금 만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은 H+랑 OH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 물 분자가 되고요. 한편 Na+랑 Cl 맛은 물속에서 그냥 원래 쪼개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온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NaCl 수용액 소금물이라고 나타내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NaClAQ랑 사실상 Na 플러스 AQ 더하기 Cl 마이너스 AQ랑 같은 말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죠. 염산과 수산화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이 과정에서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반응해 물 분자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뭐 반응한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 반응의 주인공은 수소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이죠. 이 주인공 이온을 뭐라고 한다? 알짜 이온이라고 한다. 한편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은 그냥 처음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처음에도 Cl-고 처음에도 Na+, 나중에도 Na+, 나중에도 Cl-. 이처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이러한 이온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Na+랑 Cl-가 구경꾼 이온인 거고, H+랑 OH- 알짜 이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구경꾼 이온으로 이어져 있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한다.
자, 이때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중화 반응의 화학 양론입니다. 중화 반응을 할 때 알자이온인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비가 지금 1대1이잖아요. 즉 중화 반응이 깔끔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랑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정확히 1대1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식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밑에도 중화 반응이고요. 마찬가지 주인공인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비가 지금 1대1이니까 얘들이 깔끔하게 다 중화돼서 물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얘들 개수비도 마찬가지로 1대1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하이드륨 양이온은 1몰, 수산화 음이온은 1몰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수비가 1대1이니까 지금 개수비가 똑같고, 따라서 얘들이 1몰, 1몰 소모되는 과정 속에서 남는 하이드륨 양이온 없고요. 수산화 음이온도 남는 게 없고 물 분자만 2몰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 설명은 이 반응을 비가역 반응으로 취급한 설명인 거죠. 즉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인 겁니다. 물의 자동이온화가 없다면은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이 전부 다 반응해서 다 소모되고 물 분자만 남아서 중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스 테이블인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반응의 역반응이 일어나죠.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있잖아요. 물의 자동이온화까지 고려한다면은 사실 남는 하이드륨 양이온이 0몰, 남는 수산음이 0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완전히 중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이 존재해요. 얼마만큼 존재해? 25도씨를 기준으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는 CMR14승이고요. 그 말은 곧 하이드륨 양이온이 CMR7승 몰롱도, 수산화 음이온이 CMR7승 몰롱도 남게 된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요만큼 생기게 되겠죠. 즉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정확히 1대1이라고 하더라도 1대1이라서 완벽히 다 중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의 자동이온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남은 용액 안에는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이 미세하게나마 CMR7승 몰롱도씩, 물론 25도씨에서 CMR7승 몰롱도씩 존재한다. 그렇다고 중성이 아닌 걸까요? 지금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둘의 몰롱도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중성의 조건이 뭔데?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음의 몰롱도가 같은 상태를 중성이라고 한다. 즉 이 반응은 가역 반응으로 보든 비가역 반응으로 보든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같은 채로 시작한다면은 항상 중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가역 반응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이 전부 다 소모되고 물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중성인 거고, 가역 반응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발생하긴 한다. 근데 이 둘의 몰롱도가 어떻다? 같다.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롱도가 같으면 어때? 그걸 우린 중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역으로 보든 비가역으로 보든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같은 상태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이 용액은 중성이 된다. 즉 깔끔하게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비가 정확히 1대1이어서 중화 반응 이후 남은 용액이 중성이 되는 이 순간을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하죠. 중화점. 중화점은 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과 염기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정확히 1대1이어서 깔끔하게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에는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비율이 1대1이 아닌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하이드륨 양이온은 2몰 집어넣고 수산화 음이온은 1몰만 넣은 상황인 겁니다. 이때는 지금 하이드륨 양이온이 과량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가 H3O+, 여기가 지금 OH-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되는 중화 반응에 대한 아이스 테이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 분자는 0몰이었다 치고, 즉 반응하는 과정에서 한 개 반응물은 수산화 음이온이 될 테니까 얘가 1몰 다 소모되고 얘도 개수비가 1대1이니까 1몰 소모된다. 그 과정에서 얘는 2몰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이드륨 양이온은 1몰 남게 되고 수산화 음이온 다 쓰이고 물 분자는 2몰 생겼다. 지금 비가역 반응이라 고려하고 지금 중화 반응을 나타내 봤거든요. 만약 비가역 반응이라면은 하이드륨 양이온 2몰에 수산화 음이온 1몰 집어넣으면은 개수비는 1대1이어서 이렇게 한 개 반응물에서 반응하게 되는데, 과량 넣은 하이드륨 양이 남음에 따라 이 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까지 한번 고려해볼게.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면은 최종적으로 1몰과 0몰 남는 게 아니죠. 물의 자동이온화가 일어나니까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일 때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껏 만들어진 2몰의 물 분자가 다시 쪼개지는 과정에서 하이드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근데 얼마만큼 생겨?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말 7승 몰롱도 생기는 게 아니야. 10의 말 7승 몰롱도가 생기려면은 순수한 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순수한 물이야? 아까 얘
얘는 지금 순수한 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넣었기 때문에 중화점이고 중화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한 물만 남게 되고 이 순수한 물에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얘랑 얘가 똑같이 CMR7승 물농도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물농도가 같으니까 중성이야 라고 말했던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은 하이드로양을 과량 넣었잖아요. 하이드로양을 과량 넣게 되면은 당연히 H3O 플러스가 많이 있는 상태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가 덜 일어나게 되죠. 왜?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 화학 방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하이드로양을 과량 넣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어. 얘가 많으면은 가역 반응에서 생성물 농도가 지나면 생성물 농도를 낮추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역반응 평형이 이동하게 되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 덜 일어나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고 이게 중화 반응이죠. 즉 순수한 물일 때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얘가 CMR7승 물농도 만들어진다면은 하이드로양이 과량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 물의 물 분자가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10의-7승 물농도가 더 적은 값으로서 더 보충되게 되겠죠. 근데 보충되는 값이 어때?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에 보충되는 몰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는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한 번 해서 하이드로뮴 양이온 한 번 만들어지면 수산화 음이온도 한 번 만들어지거든. 두 번 하게 되면 하이드로뮴 양이온 두 번 만들어지고 수산화 음이온 두 번 만들어지거든. 즉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로뮴 양이온은 얘랑 얘의 개수가 같다. 즉 하이드로뮴 양이온은 일단 기본적으로 1몰 있는 상태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조금 더 생기게 될 테고요. 한편 수산화 음이온 0몰인 상태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만큼 생기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하이드로뮴 양이온의 몰수는 몇 몰이겠어? 이 1몰에다가 물의 자동 이온화에 발생한 몰수가 있을 테고요. 한편 수산화 음이온의 최종 몰수는 0몰에다가 물의 자동 이온화에 발생한 양이 더해지는 것이다. 얘랑 얘는 지금 같다. 지금 이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더 진한 상태야?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지금 수산화 음이온보다 더 많이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수산화 음이온보다 더 많은 상태를 우리는 액성을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한다. 즉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1대1이 아니라 더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많이 있는 상태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비가역 반응으로 간주했을 때도 당연히 산성인 거고요. 가역 반응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산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을 넣었을 때 수산화 음이온을 더 과량 넣은 채로 중화 반응하게 되면은 비가역 반응이라 간주하면 즉 1학년 수준에서 간주하면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염기성인 거고 가역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해도 똑같이 물의 자동 이온화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수산화 음이온이 하이드로뮴 양이온보다 더 양이 많게 되고 과량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 용액은 염기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개념인데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강산인 염산이랑 일가강염기인 수산화트륨을 섞는 거예요.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섞어서 중화반응 시키겠다. 이때 섞어서 중화반응 시키게 되면은 이 최종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를 구하시오. 요거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왔었잖아요. 자, 일가강산과 일가강염기의 중화반응에서 발생하는 총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총 이온수는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일 수도 있겠죠.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에서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수 곱하기 2를 해주면은 항상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가 나오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산이 1몰 농도 1리터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얘가 1몰 농도 1리터야. 한편 수산화트륨은 0.5몰 농도 3리터라고 하죠. 지금 이 두 용액을 섞는 겁니다. 1몰 농도 1리터 염산이랑 0.5몰 농도 3리터 수산화트륨을 지금 섞어서 용액을 만들었어요.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라고 구하고 싶은데 총 이온수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더 과량 넣었는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과량 넣은 것은 부피만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 부피만 보자면은 수산화트륨이 염산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넣었어요. 수산화트륨 지금 3리터 넣었고 염산은 1리터밖에 안 넣었으니까. 근데 부피가 과량의 조건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량이란 것은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있는 것이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염산 문제 보겠습니다. 염산 지금 1몰 농도 1리터를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염산 1몰 농도 1리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은 몇 몰 들어있을까?
일단 HCl의 몰수 먼저 구해봅시다. 이 안에 지금 HCl이 맨 처음에 들어있을 텐데 이 안에 들어있는 HCl의 건더기수 구하는 방법. 지금 HCl 용액 안에 들어있는 HCl의 건더기 구하고 싶은 거야. 건더기는 N은 MV, 즉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알 수 있죠. 지금 몰농도 나와 있고 부피 나와 있으니까 1 곱하기 1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HCl이 지금 1몰 들어있었던 거야. HCl 1몰을 집어넣은 상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소용은 몇 몰 들어있는 거야? 1몰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HCl은 강산이고 강산 특 넣은 개수 그대로 수소양윤이 또는 하이드로겐 양윤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논리를 CL만 쓰면 몇 몰 만들어져? 똑같이 1몰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건더기수, 수산화나트륨 몰수 구하는 방법은 이 용액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주면 된다. 지금 몰농도가 0.5고요. 부피가 3이니까 0.5 곱하기 3 하면은 1.5. 즉 처음에 이 안에 NaOH가 1.5몰 있었다는 거야. NaOH 1.5몰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Na 플러스는 몇 몰 발생해? 1.5몰 발생한다. 왜냐면 NaOH는 강염기니까 강염기 특 넣은 개수 그대로 Na 플러스랑 OH-가 만들어진다. OH- 당연히 1.5몰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용액 안에는 수소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1몰씩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용액에는 Na 플러스랑 OH-가 1.5몰씩 만들어졌다. 이 둘 지금 섞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염산을 과량 넣은 거야? 수산화트륨을 과량 넣은 거야? 염산에 의해서는 수소양인이 1몰 만들어지는데 수산화트륨에 의해서는 음이온이 1.5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몰 넣은 게 당연히 1몰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은 거니까 지금 수산화트륨을 과량 넣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 구하는 방법, 과량 넣은 놈을 찾아낸다. 과량 넣은 놈은 염기다. 염기에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수 곱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염기에서 나오는 구경꾼이 Na 플러스거든요. 얘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럼 최종 결론, 이 안에 있는 총 이온의 수는 3몰이다. 자, 한편 이번에는 공식 말고 한번 직접 때려 박아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얘를 섞고 있는 거거든요. 수소양윤 1몰, 염화음이온 1몰이랑 나트륨 양이온 1.5몰이랑 수산화음이온 1.5몰을 섞어보자. 이 안에서 발생하는 총 이온수를 구하시오. 자, 수소양이온 1몰이랑 수산화음이온 1.5몰이 일단 중화 반응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1몰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수소양이온은 전부 다 소모된다. 한편 수산화음이온은 과량 넣었으니까 0.5몰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산화음이온 0.5몰 남았고 수소양이온은 전부 다 소모되었다. 한편 Na 플러스 1.5몰이랑 염화음이온 1.5몰은 1몰이죠. 1몰은 구경꾼이오니까 반응 안 하고 남게 될 테고요. 이게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인 거야. 0.5 더하기 1.5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몇이야? 3이야.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아까 했던 그 공식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에서 나온 구경꾼 이온수 곱하기 1 해주면은 총 이온수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총 이온수는요,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지 않은 값입니다.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면은 3몰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3몰은 소소양이온을 0몰이라고 간주하고 지금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용액 속에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하면은 소소양이온이 0몰이 아닌 거잖아요. 아주 적게나마 조금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단 물의 자동이온화는 무시한다라고 해야겠죠. 한편 총 이온수가 아니라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만 구하시오. 총 양이온수를 구하시오. 또는 총 음이온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썼던 거잖아. 총 이온수는 과량 넣은 산염기에서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수 곱하기 2였어. 그럼 총 양이온수는 뭐였어? 얘는 곱하기 2한 값이 아니야. 그냥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에서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수 그 자체가 바로 총 양이온수였죠. 총 이온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양은 항상 똑같죠. 1가 강산과 1가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총 양이온수 몇이겠어? 1.5몰. 그리고 총 음이온수도 1.5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양이온수만 구해 볼게요. 이미 구했죠? 지금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인데 여기서 양이온수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얘만 남았어. 얘는 지금 물의 자동이온을 무시한다면 0몰인 거니까 Na 플러스만 있으니까 양이온수는 1.5몰. 한편 음이온은 OH-랑 CL-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1.5몰. 그래서 전부 합쳐서 총 이온수는 3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총 양이온수는 과량 넣은 산 또는 염기에서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수 그 자체다. 한편 총 이온수는 당연히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 합쳐서 결과적으로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에 곱하기 2 하거나 이거에 곱하기 2 해주면은 왜냐면 이 둘은 같으니까 총 이온수가 나온다. 한편 생성된 물 분자수 구하는 공식도 기억나시죠? 생성된 물 분자수는 소량 넣은 산 또는 염기에서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수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생성된 물 분자는 결과적으로 한 개 반응물에서 정해지는 거고 한 개 반응물은 소량 넣은 녀석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한편 최종 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수를 활용하면요, 이 용액 안에 넣어졌던 산과 염기의 몰수를 역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이 용액 속에서 남아있는 이온이 이거잖아요. 이때 구경꾼 이온 나트륨 양이온이 1.5몰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산화춘 용액을 1.5몰만큼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트륨 양이온이 1.5몰 남게 된 거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CA-1몰 남게 되는데요. CA-1몰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염산을 1몰 집어넣었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반응 이후 남아있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수를 이용하면은 처음에 산과 염기를 얼마만큼 넣었는지 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